지금 마침내 솔라나 그리고 XRP 리플의 시대가 열리기 직전입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던 소식, 바로 솔라나와 XRP 현물 ETF 승인이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인데요. 먼저 미국의 큰 자산운용사인 프로시어즈 측에서는 미국 SEC의 ETF 심사 마감일을 이번 달 25일로 연기해달라 관련 요청을 남겼고, 이 말은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늦어도 25일까지는 승인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요청들에 대해서 사실상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ETF는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는 펀드를 말을 하는데요. 이번에 솔라나 그리고 XRP 같은 암호화폐를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생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암호화폐 투자가 어렵게 느껴졌던 기관 투자자들이 큰 돈을 가지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프로쉐어즈뿐만 아니라 또 다른 거대 자산운용사인 프랭클린 템플턴 측에서도 XRP ETF 심사 마감일을 이번 달 17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기대감이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거죠. 두 회사 모두 다 ETF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지금까지 미국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만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솔라나랑 XRP까지 ETF가 승인이 되면은 주요 알트코인 시장으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엄청나게 흘러들어오는 전환점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랑 XRP가 투자 상품의 영역으로 완벽하게 진입을 한다는 거고, 특히 여기서 XRP는 그동안 SEC와의 긴 소송으로 인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걱정을 많이 했던 코인인데요. 이번에 ETF 승인은 그런 우려들을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SEC가 승인 결정을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는데요. 새로운 투자 상품은 승인 전에 신중하게 검토하는 과정을 자주 거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 요청을 통해 가지고 미국 SEC는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늦더라도 이번 달 안에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 지금 현재 시점 솔라나, XRP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관 투자자들의 돈이 암호화폐 시장에 상당히 크게 들어올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현재 시장의 분위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XRP나 솔라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번 달 17일 그리고 이번 달 25일에 대해서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날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 XRP 차트를 함께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흐름들을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XRP 가격이 최근 며칠간 꾸준하게 상승세를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힘을 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강력한 지지선을 바탕으로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트에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동평균선인데요. 현재 XRP 가격이 주요 이동평균선인 20일, 50일 이평선 위에 올라와 있고, 특히나 20일 이평선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매수세가 조금 더 우세한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RSI 지표를 보면은 현재 52 부근에 있습니다. 이게 아직 과매수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최근에 RSI가 천천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수세가 서서히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MACD 지표 같은 경우는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는데요. MACD 히스토그램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뀐 것이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이게 시장의 흐름이 조금씩 매수 쪽으로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에 여기서 거래량만 터져주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변화가 없는 상태예요. 최근에 상승 흐름이 확실하게 자리 잡으려면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리는 이런 강력한 움직임이 나와줘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 저희가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돌파 패턴이 예상이 되는 경우에 후속 영상 통해서 리플 커뮤니티 통해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의 주요 지지선과 저항선을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아래쪽으로는 3,000원 부근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 가격들은 최근에 몇 번이나 가격을 지켜냈던 중요한 방어선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을 깨지 않는 한 XRP는 상승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위쪽으로는 현재 가격대에서 3,300원 부근이 가장 가까운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이 가격을 돌파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만 가능하다면은 다시 한번 3,500원 이상의 높은 가격대에도 도전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고, 결국에 XRP의 단기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거래량 증가가 조금 더 뒷받침돼야지 강력한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지금 가격대에서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지지선인 3,000원을 기준으로서 손절가를 잡고 저항선인 3,300원 그리고 그 위에 목표가인 3,500원을 향해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된 소식이 하나 나왔죠. 미국과 중국이 오랜 시간 끌어왔었던 무역 협상에 대해서 드디어 마무리했다라는 발표인데요.
본인의 SNS를 통해 가지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은 모두 끝났고 이제 시진핑 주석의 최종 승인만 남았다라고 언급을 남겼고,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할 만한 부분들이 구체적인 협상 내용일 텐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중국이 히토류랑 자석이라는 중요한 자원을 미국에 미리 공급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 히토류라는 거는 휴대폰이나 전기차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쓰는 제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이기 때문에 그동안 중국 측에서 대부분의 공급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자원을 무기로 쓰는 거 아니냐라는 관련 우려가 있었죠. 미국은 대신에 중국 유학생들을 더 많이 받아들여주면서 중국이 원하는 조건들을 충족시켜주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측에서는 이렇게 서로 원하는 걸 맞춰준 덕분에 지금 양국 관계가 매우 좋다라고 평가를 남겼고, 하지만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무려 55%로 상당히 높은데요. 반대로 중국이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는 10%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번 협상으로 중국이 히토류 같은 중요 자원들을 미리 공급하기로 한 대신에 미국이 높은 관세를 유지하는 구조로 균형을 잡았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고, 무역전쟁이 해소되면 양국 간의 경제적인 긴장감이 완화됐고 글로벌 투자 환경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특히나 히토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면은 미국 기업들의 생산 비용이 내려가가지고 전체적인 경제 성장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국내 흐름도 심상치가 않은데요.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빠르게 추진이 되면서 신규 투자자분들한테 상당한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은 말 그대로 1코인을 1원에 맞춰두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요동치지 않도록 설계한 덕분에 결제나 송금에 바로 쓸 수 있는 디지털 현금이 되는 구조고, 정부가 현재 서두르는 이유는 인프라 때문입니다. 워낙 스테이블 코인을 먼저 깔아둬야지 앞으로 전자 지급이나 지원금, 세금 환급, 여러가지 정책 서비스까지 한 방에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1단계라고 부르면 그 위에서 돌아갈 다양한 서비스는 2단계, 3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번에는 발행 장벽도 낮췄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자본 50억을 갖춘 기업만 발행할 수 있었지만요. 이제 5억 원이면 도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뒀습니다. 정부가 직접 찍어내기보다는 민간을 끌어들여가지고 속도를 높이려는 전략인 거고, 속도전에 가장 긴장하는 곳은 한국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은 국채 매입 수요가 불어나고 그만큼 국채를 더 찍어야 되다 보니까 국가 부채나 재정 적자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올해 1분기 스테이블 코인 거래액이 57조 원을 넘겼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거래가 계속 늘어나면은 국채 발행도 따라 늘어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여기서 정부 시각은 조금 다른데요. 코인 시장이 커질수록 국채를 사줄 투자자가 함께 늘어나서 국채 금리가 안정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0년대 미국에서도 국채가 쏟아졌는데 금리가 오히려 떨어졌던 그린스펀의 수수께끼가 비슷한 사례인데요. 금리가 낮아지면 정부는 고용이나 소비 부양, 이런 재정 정책을 부담 적게 펼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있고, 부동산 안정 대책도 하나의 축입니다. 정부는 주식과 코인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서 부동산으로 몰리던 자금들을 분산시키고자 하고 있는데요. 지금 당장은 1가구 1주택 규제를 강력하게 유지해가지고 부동산 쏠림 현상을 막아버리고, 대신에 금융자산 수익률을 높여가지고 돈의 흐름을 부동산에서 코인과 주식으로 바꾸겠다라는 계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중요한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국채금리가 예상보다 빨리 내려갈 경우에 주식, 코인이나 위험자산, 여러가지 유입되는 유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는 거. 두 번째로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결제 인프라로 자리 잡게 되면은 해외 달러 송금보다 빠르고 싸게 돈을 옮길 수가 있어서 국내 거래소, 핀테크 기업의 실적이 개선될 여지가 있고요. 실생활 변화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카카오페이에 코인 지갑 기능이 붙는 순간 정부 지원금이나 지역화폐가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로 꽂히는 그런 그림이 가능할 거고, 결제 단말기나 온라인 쇼핑몰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요, 스테이블 코인을 쓰는 돈으로 자리 잡게 될 겁니다. 물론 규제가 기술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 3.0 결제 시대 특유의 버블과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있겠지만, 2000년대 카드 과열이 LG 카드 사태를 낳았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도 관리 부실이면 비슷한 충격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 차원에서 속도를 내가지고 디지털 원화 생태계를 깔고, 한국은행은 부채 급증을 걱정하면서 견제판을 누리는 중이고요. 이런 줄다리 속에서 투자자들은 금리, 유동성, 정책 변화, 이런 것들을 동시에 체크해야만 되고, 워낙 스테이블 코인이 일상 결제에 녹아드는 순간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변화는 결제 3.0 시대로 가는 첫 번째 출발선인 거고,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코인 시장을 그만두고 XRP를 전부 다 매도할 게 아니시라면은 지금 시장의 장점을 살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제가 괜히 이전 영상부터 알트 순환 매매 시장, 너무 XRP 한 가지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장의 큰 틀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도요. 결국에 암호화폐 코인 시장에 투자를 하는 거지 XRP 하나가 암호화폐 시장을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간혹 가다가 한 우물만 팔아 한 가지 기술만 배워라 이런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예전에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였고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이었지만 요즘 추세는 그 한 우물을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잘못 파면은 결국에 남들에 비해서 뒤처지고 원하는 바를 못 얻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서 XRP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안 좋고 결국에 시장이 XRP를 외면하면은 내 투자 전체 포트폴리오가 외면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알트코인 순환 매매 시장에는 보란듯이 잘 올라가는 코인들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놓치고 결국에 이미 알트들은 상승할 만큼 다 상승하고 XRP 차례는 언제 오나 기다리는 매매보다는 메인 비중 그리고 단기 종목에 대한 비중을 구분해가지고 XRP가 힘쓸 때 알트들이 힘을 못 쓰니까 XRP에 집중을 하고 또 반대로 알트들이 힘을 쓸 때는 XRP가 힘을 못 쓰니까 알트들에 집중할 수 있는 비중 관리가 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XRP가 10% 오르는 속도 그리고 현재 알트 순환매매 타점에 맞는 알트코인이 10% 오르는 속도를 비교할 줄 모르면요. 절대로 알트 순환매매 시장에서 재미를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이 절대 어려운 시장이 아니에요. 하지만 어렵다고 XRP 안 오른다고 도대체 언제 오르는지 기다리기만 하고 단순하게 시장 탓만 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시장이고 XRP가 단기 고점을 다시 한번 반등했을 때 너무 높은 가격의 타점을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강조드리지만 팔고 싶은 가격이 아니라 내가 팔아야 될 가격을 활용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XRP 리플 전용방에서도 안내드리고 있지만 무리하게 급하게 팔고 싶은 타점이 아니라 적당한 단기 고점, 미리 분할 지정가 매도를 통해서 현실적인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비중 조절이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비현실적인 타점보다 현실적인 타점 살리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